오늘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각 패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본 후에 간단하게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프리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영상 하나만 보신다면 기본적인 영상 편집은 분명히 다룰 수 있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각 패널들의 기능과 역할. 우선 프리미어 프로를 열면 이런 시작 화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최근에 만든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빠르게 열 수도 있고, 뉴 프로젝트를 누르면 새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프리미어는 새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폴더에 저장합니다. 필요하다면 브라우즈를 눌러서 저장할 폴더를 직접 지정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설정들은 기본값으로 두셔도 되는 것들이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할 위치를 선택한 다음 OK를 누르면 새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어두침침한 회색의 배경 화면만 보여서 조금 막막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상단에 있는 패널은 워크스페이스, 한국말로는 작업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눌러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각 패널들의 위치와 크기가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의 이름들처럼 내가 어떤 작업을 위주로 편집하는지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패널 레이아웃으로 변경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상 편집 시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는 에디팅 작업 영역을 선택해서 패널들의 위치와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미디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일 수도 있고 사진이나 음악, 효과음 같은 오디오일 수도 있겠죠. 미디어를 불러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윈도우 탐색기처럼 미디어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 윈도우 폴더를 열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필요한 미디어를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 패널은 현재 이 프리미어 프로의 프로젝트 파일에서만 사용하는 하나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폴더 아이콘을 누르면 새로운 빈이 생성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하위 폴더를 만들어 준 거죠.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영상 소스라든지 BGM 혹은 효과음 등을 넣기 위해 수십 개의 미디어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빈을 만들어서 미디어 종류별로 넣어두면 아무래도 파일 관리가 더 수월해지겠죠. 자, 아무튼 여기 제가 한 개의 영상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을 클릭한 상태로 타임라인 패널에 옮겨주면 시퀀스가 생성됩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시퀀스라는 건 내가 해상도를 풀 HD로 할지 4K로 할지 혹은 프레임을 30프레임으로 할지 60프레임으로 할지 등을 선택하는 건데, 마치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A4 용지나 스케치북에 연필이나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지 혹은 캔버스에 유화를 그릴지 등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촬영한 원본 영상의 해상도와 프레임대로 시퀀스를 만들려고 한다면 굳이 파일 메뉴에서 New, 시퀀스 혹은 단축키 컨트롤 N으로 New 시퀀스를 만들어줄 필요 없이 아까처럼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영상을 타임라인 패널로 옮겨주면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타임라인 패널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들은 비디오 트랙으로 V1, V2, V3 이렇게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아래쪽부터 영상을 차곡차곡 쌓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집 시에 클립을 삽입할 트랙 넘버를 잘 고려해서 삽입을 해야 합니다. 아래쪽은 오디오 트랙으로 A1, A2, A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디오 트랙은
비디오 트랙과는 다르게 트랙의 순서가 편집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이 부분을 트랙 헤더라고 하는데 Alt 키를 누른 채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면 보시는 것처럼 트랙의 폭을 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트랙을 확대하면 영상 클립의 썸네일을 볼 수가 있고, 오디오 트랙을 확대하면 이렇게 오디오 파형을 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컷 편집을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하단에 있는 바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시간별로 트랙을 탐색할 수도 있고, 이 동그라미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로 백스페이스 키 좌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확대 축소를 하는 편입니다. 타임라인에서 영상을 재생하거나 정지할 때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사용합니다. 영상을 편집할 때 수시로 미리 보기를 확인해가며 편집하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편집 기준선인데 플레이 헤드 혹은 인디케이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니 저는 편집 기준선이라고 표현할게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여기 보시는 이 숫자는 현재 편집 기준선의 위치를 좌측부터 시, 분, 초, 프레임 단위로 표현해주는 타임 코드입니다. 만약 30프레임의 시퀀스인 경우 가장 우측의 단위가 30이 될 때마다 1초가 증가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키패드의 화살표를 누르면 1프레임씩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9에서 우측으로 한 칸 이동하면 1초가 증가하면서 다시 0이 되죠. 혹은 시간을 직접 입력해서 편집 기준선을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3초 15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3위로 엔터, 10초 0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1000 엔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편집 기준선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편집 기준선이 위치한 곳의 미리 보기를 이 프로그램 패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화면의 크기와 해상도는 여기와 여기에서 각각 설정할 수 있고요. 화면의 크기를 핏으로 해놓으면 프로그램 패널의 사이즈에 따라서 패널에 꽉 차는 화면으로 보일 수 있고, 혹은 25%나 100% 같은 절대값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를 풀로 해놓으면 원본의 해상도 그대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데, 컴퓨터의 사양이 엄청 좋은 게 아니라면 대체로 미리 보기 해상도를 2분의 1이나 4분의 1로 줄여놓는 게 좋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미리 보기의 해상도만 줄여줄 뿐 실제 최종 결과물의 해상도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버벅거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나 편집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미리 보기 해상도는 조금 낮춰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 패널들의 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크게 쓰고 싶다면 마우스를 이렇게 패널 경계 부분에서 클릭 앤 드래그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패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패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스, 이펙트 컨트롤, 오디오 클립 믹서 같은 패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실 패널은 이 소스 패널과 이펙트 컨트롤 패널입니다. 제가 프리미어 프로를 독학으로 처음 배우면서 가장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스 패널의 용도였습니다. 아까 제가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미디어를 타임라인 패널로 옮겨서 이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을 만드는 걸 보셨죠? 그 방법 대신에 미디어를 더블 클릭해서 소스 패널에 띄운 다음 소스 패널에서 타임라인 패널로 삽입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스 패널은 미디어를 원본 그대로 삽입하지 않고 삽입할 구간을 지정해 주거나 비디오 혹은 오디오만 삽입할 때, 그리고 덮어쓰기로 삽입할지 끼워 넣기로 삽입할지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패널입니다. 한마디로 타임라인 패널에 삽입할 미디어 소스를 사용하기 좋게 가공해주는 패널이 바로 소스 패널입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현재 선택된 클립은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생기면서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죠. 이펙트 컨트롤 패널은 이 선택된 클립의 가로 위치나 세로 위치, 그리고 크기, 회전, 투명도 같은 효과들을 조정하거나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이펙트 패널을 통해 적용한 효과들의 세부 설정들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패널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숫자들은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미리 보기 화면을 보고 조정을 하거나 클릭한 다음 직접 수치를 입력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를 적용한 후에 우측에 있는 이 되돌리기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효과만 원본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각 글씨마다 좌측에 있는 이 스탑워치 모양의 아이콘은 뭘까 궁금하시죠? 이건 영상에 적용되는 효과를 시간대별로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토글 애니메이션 아이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이 시작할 땐 영상의 크기가 50%였다가 2초 뒤에 100%가 되도록 점점 커지게 만들고 싶다면 편집 기준선을 영상의 시작 부분에 놓고 스케일에 토글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눌러서 현재 지점의 크기를 50으로 지정해주고 여기에 200을 입력해서 이 클립의 2초 부분으로 이동한 다음 스케일을 100으로 입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트랙의 시작 부분과 2초 부분에 각각 마름모 형태의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이제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건 처음 하실 땐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길 보시면 이펙트 패널이 있습니다. 이 이펙트 패널은 클립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디오나 오디오 효과들이 있는 패널입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이펙트의 하위 폴더인 스타일라이즈 폴더에서 모자이크 효과를 클릭한 상태로 클립에 얹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 모자이크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모자이크 효과의 세부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되는데 모자이크의 가로 블록의 개수나 세로 블록의 개수를 변경할 수도 있고 원하는 형태나 위치에만 모자이크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마스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적용한 모자이크 효과를 없애버리고 싶다면 모자이크 글씨를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간단히 효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효과를 활용한 영상 편집에 대해서는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이 있으니 상단에 나타나는 영상 안내 표시를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고 그 외에도 다양한 효과들을 사용해서 재밌는 영상을 쉽게 만들어 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 앞으로 스튜던튜브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패널들에 대한 기능과 역할은 대부분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 편집 과정. 그럼 이제부터 앞서 배운 패널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을 간단한 예제 영상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영상으로 무료 영상 소스 사이트에서 제가 다운받은 요가 영상 3개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전반부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영상 하나를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해서 시퀀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가 1이라는 시퀀스가 생성되었죠. 시퀀스를 선택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제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제목을 요가 영상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클립을 클릭한 상태로 좌우로 이동해서 위치를 조정하거나 클립의 끝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뀔 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클립의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 클립 뒤에 요가 이 영상을 이어 붙여 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클릭 앤 드래그로 해서 타임라인으로 가져오신 다음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앞 클립 근처로 가져가면 클립 경계 부분에 스냅이 잡혀서 자석처럼 착 달라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요가 1 클립에서 요가 2 클립으로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번엔 요가 3 영상도 삽입을 해볼 텐데, 만약에 이 요가 3 영상을 요가 1 클립과 요가 2 클립 사이에 삽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프로젝트 패널에서 드래그 해보니 어라? 요가 2 클립 위에 요가 3 클립이 덮어쓰기가 되어버려서 요가 2 클립이 사라져 버렸네요. 그렇다면 컨트롤 Z 단축키를 눌러서 되돌린 다음 요가 2 클립을 뒤로 적당히 빼내고 요가 3 클립을 중간에 삽입하고 나서 요가 2 클립을 요가 3 클립 뒤에 붙이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타임라인에 자막이나 그래픽 혹은 효과음 등이 많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삽입하려다가 클립들의 위치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패널이 바로 소스 패널입니다. 요가 3 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 패널에 불러들이면 타임라인에 삽입하기 전에 소스를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미리 삽입할 구간을 지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립을 삽입할 위치에 타임라인의 편집 기준선을 가져다 놓고 소스 패널의 하단에 있는 이 인서트 버튼이나 단축키 쉼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클립을 끼워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스를 삽입할 때 타임라인 패널의 가장 좌측에 있는 소스 패칭의 위치를 변경하면 이런 식으로 소스 패칭이 위치한 트랙에 클립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지만 편집 작업 시에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팁 하나가 있다면 바로 언두와 리두입니다. 내가 작업한 내역을 뒤로 되돌리는 언두 기능은 단축키 컨트롤 Z를 사용하고, 되돌린 작업 내역을 다시 실행시키는 리두 기능은 컨트롤 쉬프트 Z를 사용합니다. 편집 작업을 하다 보면 언두와 리두를 자주 사용하게 되니 반드시 단축키를 익혀두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말과 말 사이에 습관적으로 같은 추임새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청자가 보기에 좀 거슬리게 느껴지거나 불필요한 부분 등을 잘라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불필요한 컷을 잘라내는 편집을 소위 컷 편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타임라인 패널 좌측에 툴스라고 하는 도구 패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셀렉션 툴이 선택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면도날 모양을 누르거나 단축키 C를 눌러서 레이저 툴을 선택하고 클립 쪽으로 가져가 보면 이렇게 클립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편집 기준선을 움직여 보면서 잘라내고 싶은 부분을 각각 클릭해서 자른 다음 단축키 V를 눌러서 다시 셀렉션 툴을 선택한 다음 삭제하고 싶은 클립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되죠. 그런데 삭제가 된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네요. 그럴 땐 빈 곳을 우클릭하면 나오는 리플 딜리트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뒤에 있는 클립들이 당겨지면서 빈칸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재생하다 보면 화면이 바뀌는 부분이 너무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클립의 경계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서 커서 모양이 이렇게 바뀔 때 마우스 우클릭에서 나오는 Apply Default Transitions를 선택함으로써 클립이 자연스럽게 겹쳐지면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크로스 디졸브라는 영상 전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전환 효과 외에도 이펙트 패널의 비디오 트랜지션스 폴더에서 다양한 영상 전환 효과들을 직접 선택해서 클립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드 효과를 클릭한 상태로 클립의 경계로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적용할 위치를 선택해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화면을 슬라이드 시켜서 영상을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막을 삽입해 볼까요? 도구 패널에서 T 모양의 아이콘이나 단축키 T를 누르면 글씨를 쓸 수 있는 타입 툴이 선택됩니다. 프로그램 패널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글씨를 쓰고 나면 아래에 프로그램 패널에 클립이 생성된 게 보이시죠? 셀렉션 툴로 자막을 클릭하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거나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폰트의 상세 설정을 변경하고 싶다면 자막 클립이 선택된 상태로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신 다음 텍스트라고 써있는 글씨 좌측에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폰트 종류나 크기, 정렬 방식 혹은 폰트의 색상, 테두리 등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눌러보고 수치를 변경해 보면서 원하시는 자막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이 자막이 나타날 타이밍과 시간은 클립의 위치와 길이를 조절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막이 들어갈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막을 하나 더 넣어 볼까요? 이번에는 앞서 만든 자막을 복사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클립을 복사하려면 Alt키를 누른 상태로 클립을 클릭 앤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립을 복사한 다음 자막을 더블 클릭해서 글씨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스페이스바로 재생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타이밍에 제가 작성한 자막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적재적소에 삽입된 효과음은 영상을 더욱 생동감 있고 흥미롭게 만들어준다는 걸 아실 겁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 영상에서도 곳곳에 효과음을 삽입해 놓았고요. 이번에는 이런 효과음을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음을 삽입하려면 먼저 효과음 소스를 준비해야겠죠. 효과음 소스들은 유튜브에 효과음이라고 치고 검색만 해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마저도 귀찮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 자주 사용하는 효과음 100개를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공유해 놓았으니 마음껏 다운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다운받으시려면 반드시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일단은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효과음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막이 나타날 때 흔히 사용하는 뿅 소리가 나는 효과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스를 클릭해서 타임라인 패널로 옮겨주고 확대한 다음 자막 앞부분에 맞춰서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자막이 뿅 하는 효과음과 함께 나타나죠. 뭐 딱히 이 영상에 어울리는 효과음은 아니긴 하지만 그냥 연습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자막에도 동일한 효과음이 나오도록 Alt키를 누르고 클립을 클릭 앤 드래그 해서 효과음을 복사해 줄게요.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효과음을 삽입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영상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BGM, 배경음악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배경음악도 효과음과 마찬가지로 제가 유튜버들이 흔히 사용하는 BGM 16개를 추려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았으니 설명란에 링크를 참조하셔서 마음껏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구독을 눌러주셔야 다운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제가 미리 준비한 음악 파일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오디오 클립을 오디오 3번 트랙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뭔가 영상의 분위기와 잘 맞는 듯한 배경음악이죠? 혹시 소리가 너무 크신가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 소리 크기 조절을 어디서 해야 할지 감이 오셨을까요? 네, 그렇죠. 클립을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립 전체의 볼륨을 줄여야 하니 반드시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이 레벨에 스탑워치 아이콘을 꺼주신 다음 레벨 값을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레벨 값이 양수일 때는 소리가 더 커지고 음수일 때는 소리가 작아지니까 저는 마이너스 10dB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재생을 해보면 배경음악 볼륨이 어느 정도 적당해진 것 같죠? 그럼 이제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배경음악 클립도 레이저 툴로 자른 다음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줌으로써 배경음악 삽입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집 작업이 모두 끝난 프로젝트를 mp4 파일 같은 최종 영상물로 내보내려면 시퀀스를 영상 파일로 출력해야 합니다. 단축키 Ctrl M을 누르시거나 파일 메뉴에서 익스포트 미디어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좌측 영역에서는 최종 결과물의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 있고 우측 영역에서는 최종 결과물의 코덱과 파일 정보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유튜브 업로드 영상에 적합한 mp4 파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포맷은 H264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프리셋은 아래쪽에 있는 유튜브 1080p Full HD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웃풋 네임을 누르면 저장할 위치와 파일 이름을 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출력 버튼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인코딩 창이 뜨면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출력이 완료되었으니 저장한 위치를 열어서 최종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적인 사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튜던튜브의 철수 삼촌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